자,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대입을 위한 선택을, 합격을 위한 동명을. 우리 동명여고에서 지금 즐겨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장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냥 막 무턱대고 달리면 안 되죠.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어디쯤 오고 있고 첫 번째 정거장은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좌표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좌표를 또 누가 찍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입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몰라. 귀찮고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나는 그냥 내신만 공부 열심히 할래. 못 가요. 진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정확하게 공부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대학이 과연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2학년, 3학년들도 역시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두 번째는 학교는 이미 우리랑 한 몸이 돼서 한 배를 타긴 했지만 여러분을 평가할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쵸? 그래서 국어도 평가하고 영어도 평가하고 통사도 평가할 건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동명여고만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돕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진짜. 요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파악하고요. 동명여고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숙제고 그렇게 상대방만 겁나 오지게 파악한다고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주제 파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상태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전략을 나한테 맞는 걸 짜는 거죠. 남의 집 얘기하고 막 대치동 얘기하고 스카이 얘기하고 이러면은 진짜로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전국에는요. 1752개의 고등학교가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다 대입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성화고도 있는데 전국에 1752개 고등학교가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우리 동명여고 들어있고요. 선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명여고는 과연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몇 등 정도 할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동명여고 내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1752개 고등학교를 서열로 한번 순서를 매겨봤더니 앞에 1, 200등까지는 누구다? 특목, 전국고, 자사고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나온 청운고 이런 데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용인 외대국어라든가 민사고라든가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기도 전교 1등이 있을 거고 1등급이 있을 거고 2등급이 있겠죠. 얘네들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대체로 보다 수시 준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정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두 번째는 300에서 400등까지를 한번 쪼개봤더니 여기는 누가 있나요? 우리 동명 여기 들어있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1752개 중에서 우리 400등 안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저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광역자사고.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대고, 중앙고, 옛날에 대성고 이런 학교들. 또 조금 멀리 가면은 휘문고, 이렇게 세화고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자사고 이름 딱지 다 떼버렸는데 좀 잘 나가는 일반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내신 따기 되게 빡세다라고 들었던 그런 학교들 아시죠? 거기가 여기 끄트머리쯤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어디냐면요. 여기서 약간 벗어나요. 누구 돌려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구를 우리 학생들인데. 자, 그래서 동명여고는 서울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500에서 900등 사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900등까지는 안 가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동명여고입니다. 자, 우리 동명여고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500에서 900등 사이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하게 될 건데 거기서 잘해갖고 우리에 맞는 전략을 짜면 돼요. 아니 내신 빡센데 괜히 가가지고 고생해서 못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오늘 오전에 이제 운동 갔다가 지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는데 제 친구가 자기 이제 친구들이 다 강남권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입결을 치른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입시 치른 고3 엄마들이 다 정시로 돌려갖고 그렇게 대학을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한결같이 다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어떤 집은 붙고 어떤 집은 떨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다 떨어진 거야? 정시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남을 갔다고 해서 다 유리한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동명을 왔다고 해서 혹은 예의를 갖다고 해서 다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다?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잘 가면 되지. 거기 가서 못 가느니. 자, 그렇다면 우리 동명에서 우리 학생들 동명에서는 몇 등급 할 것 같아요? 그거 아직 모르나? 아직 모르나? 사실 미망고 봤으면 대충 아는데. 미망고 본 사람. 미망고 봤어? 오케이. 미망고 봤었어? 자, 우리 미망고라는 시험은 이주와 어학원에만 있는 국수형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이제 학생들이 중3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봐가지고 본인이 지원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검토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직 동명여고 입학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명여고 갔을 때 국수형이 몇 등급 정도 나올지 추산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 등급은 아닐 거야. 내가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절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시험을 한 번 본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건강한 거야. 그걸 밟고 올라가면 되니까. 거기 머무르란 소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동명 가가지고 1등급 받을 수도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 받겠죠? 근데 만약 여기 밑에 있는 경우는 여기 안 왔어요, 대체로. 여기 미치면은 제가 보기엔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렇게 투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통은 저희 학생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와야죠. 최소한 9등급 중에서.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고 10번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 3학년 1학기가 딱 끝나게 되면 그 내용 갖고 내신 10번 본 거, 생기부 정리한 거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9월 달에 원서 6장을 씁니다. 그게 수시죠. 그게 수시예요. 그래서 6장의 원서를 우리가 쓰게 될 때 대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 종합이라는 문 열고 들어갈래 그 대학. 교과라는 문으로 나는 그 대학의 그 학과를 들어가겠어. 혹은 논술? 이거 다 떨어지면 뭐다? 정시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나 붙었다? 그럼 무조건 하나는 가야 돼. 수시에 붙었는데 싫어요. 저 동시로 다시 해볼래요. 그거 안 돼. 수시에 붙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좋죠. 사실은 다 떨어지니까 정시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문은 수시에서 보통은 3개 그리고 정시라는 문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대학들에 도착을 하는 이 여정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동명역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다. 그럼 나는 그 동명에서 어디에 있는가? 네가 맞춰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도대체 무슨 문을 들고 들어가야지 맞는가?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게 있고 내 친구한테 유리한 게 있는 거예요. 동명한테 유리한 게 있고 강남권에 유리한 게 있는 거지 다 같은 문을 같이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막 헤치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자,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대학이잖아요. 대학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부학부는 좀 아쉬운 게요. 대학을 이해하는 걸 고3 때 하려고 그래요. 입시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원서를 써볼 만한 비빌 수 있는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고3 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거 언제 알아야 되느냐? 고1 때 알아야죠. 고1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점수가 나왔어요. 일단. 몇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라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요 정도 대학에 합격 가능한 선이래. 그러면 오케이. 그 대학이 요구하는 requirement가 뭐야? 요구사항이.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가 조건에 충족하는 인간이 되도록 단기 목표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어떻죠? 일단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우리 딸! 쪽지 써주고 막 독려하고 시험 보고 마라탕 먹고 버블티 먹다가 기말고사 보고 또 홍대 좀 갔다가 이러다가 시험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동명 시험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다가 그냥 나중에 돼서 이 정도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그때 가서 봐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고 촌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대학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뽑고 있고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 뽑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요구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학은 아까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옛날처럼 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문 많이 만든 거니? 첫 번째, 돈을 벌어야죠. 응시를 무시 못하는데 문 많이 열어놔야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니까 경쟁률. 두 번째,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옆 대학보다는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인데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붙잡고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입학 이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라는 수시 카드를 우리는 써야 돼요. 혹시 내신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제 말씀 기억하세요. 정시로 돌릴 생각 하지도 마세요. 노답입니다. 동명에서 정시로 현역으로 못 가요. 원하는데 죽어도 못 가요. 오히려 더 낮춰서 가게 돼 있어요. 정시로 가는 건 그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 얘기고 우리가 이번 세계 동명여고에서 현역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수시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입학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저녁 시간 애매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랑 막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동거동숙 정도는 목표로 잡자 이런 마인드 맞으시죠?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동거동숙? 동거동숙은 서울시내 소재 15개 대학이에요.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까지가 10개고 동거동숙 여기까지가 15개 대학이라고 봅니다. 15개 대학에서 교과문도 열어놓고 종합문도 열어놓고 논술문도 열어놨는데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한 애들의 내신 등급을 깠어요? 다 요즘에 까요. 봤더니 한 1.9등급은 돼야 동거동숙 합격각이래요. 1.9등급. 자, 그런데 1.9등급만 되면 다 들어와. 이게 아니라 1.9 동명이랑 하나고 1.9랑 안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9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오케이 좋고 두 번째 조건 갖고 와.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등급을 맞춰가지고 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교과입니다. 자, 근데 내신은 우리 학생들이 이주아랑 할 거예요. 이주아와 그래서 영어. 머리끄댕이 붙잡고 진짜 막 오지게 할 거야, 진짜로. 양도 많고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분명히. 열심히 할 건데 최저는 누가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딸내미가 맞춘다라고 공을 넘겨주시고 싶으시겠지만 이건 엄마가 해주셔야 돼요. 이 최저는 엄마가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뜨는 드라마 아시죠? 말도 안 되는 반찬가게 아줌마들이 전교 1등을 해버리고 거기 제일 비현실적인 게 반찬가게 아줌마가 대치동에서 내가 제일 말이 안 되는 거는 전도연이 왜 정경호랑 왜 사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그 드라마는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입시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얼마 전에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종의 시대였어요. 대한민국 입시가. 그러니까 막 대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소서 1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책 뭐 읽는 거 막 나오고 앉았고 이러는데 지금 입시가 바뀌었고 지금 이 시대상에서 일타 강사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의 대사를 보면 오늘 육모날이잖아요. 왜 이래요? 6월 모의고사. 9모, 11모. 근데 이거를 엄마들이 되게 긴장하면서 보고 있고 모의고사를 전교 1등 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강남권이라서 그러겠느냐 이러시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시가 들어있어요. 그 대사의 상황을 보면 재수시키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일단 정시로 대학 의대 간다라는 거는 뭐 정말 완전 불가능하다는데 막 그런 대사도 나오고 있고 최저가 너무 중요하니까 엄마들이 그 최저를 맞추려고 육모 어쩌고저쩌고 모의고사 전교 1등이라는 대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거를 왜 못 맞추냐면 동명여고 딱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현역이고 선수예요.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정신 1도 없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명여고의 시험 문제가 수능형이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별로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이 구덩이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수능이라는 컨텐츠와 약간 멀어져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심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세팅이 필요하고 환기가 필요하고 리마인드의 어떤 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누가 해요? 얘네들 못해요, 그거. 엄마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369, 10일 목평 날짜를 캘린더에 딱 적어 놓으시고 알람행 하시고요. 369, 10일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6월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실 시험 안 보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육모를 안 봐요. 원칙적으로. 근데 각 고등학교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봅니다. 이런 것들도 일단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의미 있는 모의고사는 11월 모고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 토탈된 성적표 가지고 우리가 입시 상담 한번 하고
어느 대학 던질지 결정 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걸 챙겨주세요. 이건 엄마 탓이다. 근데 애가 1.9인데 막 난리가 났어, 모의고사가. 와, 미쳐요, 진짜.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려요. 진짜 엄마 일하시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애들이 모의고사에 그닥 진심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에 있잖아요. 3, 6, 9, 10일이라는 건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의 중간에 날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번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마지막 2학년 내신 했었는데 11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3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로 컨설팅도 받고 픽스를 완전히 때리는 건데 11 모의고사에 안 갔다는 거야. 왜 안 갔어?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갔어? 아, 기말고사 기간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시험 다 보고 오면 너무 기운 빠져서 집중도 안 되고 기말고사 자기가 플래너를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빵꾸가 날 것 같아서 안 간다고 하길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거 너 최소 안 맞춰 너는? 아 그냥 그런데 더 솔직하게 말해봐. 직면하기 힘든 거예요. 그 모의고사를 봐버리고 성적표가 나올 거고 그 성적표가 기말고사 전에 나오고 이런 걸 못 견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면하기 힘들고 또 여학생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깁니다. 생리통이랑 겹쳐버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설사병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왜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가지고 내신인데 너무 긴장이 돼서 우르르 콱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막 화장실을 가는데 감독 선생님이랑 같이 동반해야 된다. 안에서 막 부릉부릉 난리가 나는데 선생님 막 뒤에 서 있고 한 과목 시험 보는데 2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맨날 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거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뭐 어떡할 거야 우리가. 훈련을 해야죠. 70분 동안 앉아있는 거, 60분 동안 앉아있는 거, 100분 동안 앉아서 그 시험을 풀어내는 그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은 모의고사 맷집이 너무 약하고요. 실제로 수능장에 가도 그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입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최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동명에서 요 정도 나왔는데 최저 맞췄다? 멋지다, 김동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멋지다, 브라보! 이거예요. 왜냐면, 이 엄마 진짜 완전 개념 있다. 애도 딱 싹수가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요. 자, 종합은요. 2.7등급이 2.7x 등급이 우리가 뭐다? 동거농축의 합격각이라고 이게 딱 나왔어요. 입결 발표가. 자, 그리고 이제 서류를 보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첫 장에서 우리 동명여고는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몇 등? 500에서 900등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신의 기준은 동거농축에서 깐 시간표잖아요. 이게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거농축을 누가 던져요? 아까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1, 200등, 3, 400등, 특히 3, 400등 애들 당연히 던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 학교 아닌데? 그럼 저 2.7이 동명여고 내신입니까? 아니란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생각을 못해요. 엄마 내가 수만이에서 봤어. 2.7이라고 했고 2.8도 붙었대. 뭐죠? 평균의 오류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동명여고 상황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2.7은 얘도 2.7 안 돼요. 이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학교 내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뭐다? 이거보다 놀려야죠. 종합에서.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1.9를 맞출 수 있냐, 2.7을 맞출 수 있냐, 만약에 내신이 한 3.2가 나온 학생이라 그러면 엄마 나 2.7 맞아갖고 동건 홍수까지 때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또 당연히 이제 학종을 쓰긴 써야 되는데 학종의 기준은 내신은 이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된다고 그 기준을 잡으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명여고 선배 중에 내신이 이 정도 등급이었는데 이 대학에 그 전형으로 뚫었대. 이런 합격사례. 동명여고의 합격사례. 다른 학교 말고 그걸 좌표를 딱 삼아서 목표를 삼아야겠죠. 이해가시죠? 딴 학교 의미 없어요. 딴 학교 컨디션이 우리 학교랑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정도 이해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논술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학은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근데 제일 우리 동명여고에서 제일 오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대체로 나중에 원서 쓸 때 마음이 막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려요. 6학종. 학종을 6개를 쓴다고요. 원서가 6장인데 학종 전형으로만 6개를 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다? 최저는 못 맞춰 지금 상태가. 내신 달리다 보니까 지쳤고 모의고사 정색하고 본 적도 별로 없고 등급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재수생도 들어오는 그 수능날 내가 그렇게 맷집이 강하지가 않다는 걸 지가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웃긴 게 9월에 원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10월, 11월 이렇게 돼야 모의 수능을 보는데 그 2달을 못 버텨갖고 그때까지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고3 2학기는 뭐다? 파국이에요, 파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현장 분위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수능 끝난 그 파티 분위기가 생겨버려요. 수능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저에 대한 자신감은 급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에라 모르겠다 6장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건 동명에서는 굉장히 쥐약 같은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도 아이들 교육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3학년 때 어떻게 원서 쓰셔야 되냐면 정해졌어요, 동명. 동명을 지원을 안 하셨지만 되셨고 대체로 지원을 하셨죠. 동명 왜 지원했어요? 동명이 왜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동명을 지원한 이유 뭐죠? 프로그램이 끼깔나요? 막 학종으로 막 의치하니 막 가버렸어 지금? 자, 그러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내신이죠. 내신 따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 조건이 너무 매력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동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내신 따기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쵸? 아니, 학생부 종합은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들어가고 막 세트 들어가고 막 이런 게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장장 동아리도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학교 동아리가 좀 약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종으로 갈란다? 2.7 맞은 수만이의 정보도 있고 최저는 몰라 이러니까 갑자기 다른 데로 막 가버려. 처음의 마음은 다 까먹어버렸어요. 동명을 선택했던 이유는 내신이라며. 그러면은 교과로 3장을 써야지 6장 중에. 많으면 4장까지 써야죠. 그쵸? 거기서 광고는 뭐예요? 최저예요. 최저를 맞춰준다면 뭐다? 브라보라는 거죠 진짜로. 이러면요 이 교과 전형은 합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원서를 쓸 때. 왜냐면 내신은 나와 있는 걸 갖고 던지는 거고 최저는 이미 모의고사를 여러 번 정색하고 봤다 그러면은 2합을 맞추는 앤지 3합을 맞추는 앤지가 자명이 나와요. 그날 특별히 뭔가 문제만 없다 그러면 얘가 이걸 갖고 올 거거든요. 여러 번을 거쳐서. 그러면 뭐다? 여기 중에 2개나 1개는 붙어요. 처음에 안 붙어도 돼. 처음엔 다 털어줘도 돼. 추합으로 붙으면 되지.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려서. 이해가십니까?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6개의 학생부 교과를 쓰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종합으로 썼을 때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종합으로 3장, 교과로 3장. 이게 동명의 전략입니다. 자, 종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명여고 선배 중에 내신이 요 정도 등급을 받았고 그 대학에 종합으로 썼더니 합격을 했더라. 요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좌표로 삼아서 나도 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묻어가는 식으로다가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애들이 멘탈이 안 나가요. 저는 집에도 딸이 둘이고요. 지금도 여학생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잘하기는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들깨처럼 컸는데 굉장히 그 여자아이들하고 몇십 년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여학생들의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보니까 멘탈이 그냥 쿠쿠다스 그 자체야. 어떨 때는 조울증이야 뭐야. 막 춤추고 막 예병 무슨 아이돌 막 흉내내고 막 안 못 자고 하다가 겁나 또 막 짜증내고 울고 왜 그러는 거야? 사춘기 지나놓고? 왜 그러겠어요? 째려보시고 근데 왜 그러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귀엽지. 지금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그렇다는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왜 힘드냐면
목표가 없어. 안 될 것 같고 창피하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조차를 몰라. 그러니까 좌표가 없는데 어떻게 달려요. 그렇다고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진 않는데 스터디 카페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지방에서 책 펼쳐놓고 자면 안 되니까 막 불안주도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멘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현재 62kg면 59kg까지만 가자 이게 말이 되는데 갑자기 뭐 다음 달까지 48kg로 가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는 방법도 모르고 불가능할 거 뻔히 알고 그러면 뭐야? 그냥 먹어야지. 약간 이 느낌?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입시는 멘탈 싸움인데 그 멘탈 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실적 좌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 좌표를 만들려면요, 이제 동명여고 파악을 좀 해야겠다, 그치? 자, 우리 동명여고를 처음에 선택했던 그 이유를 잊지 마세요. 그 유리함은 객관적인 거 맞고요. 변치 않는 유리함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그럼 우리 동명여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는 뭐냐면 내신의 등급이에요. 왜냐면 교과로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 성적은 뭐고 등급은 뭐예요? 못 떠났어요? 아니야. 등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9등급 이 등급이고요. 이 성적이라는 거는 원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3등급이어도 3등급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3등급의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등급을 보겠다는 거는 몰라 3 끝 이거예요. 근데 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3.2등급이라도 그 안에는 원점수가 이 학교의 분위기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아. 무슨 말이냐면 못하는 애가 없고 굉장히 바글바글 아주 박 터져. 그리고 평균이 되게 높아. 뭐 이런 학교들 예를 들면 대성이라든가 선정과중이라든가 뭐 아니면 예일이라든가 가깝게는 이런 학교들인데 그런 학교는 등급이 떨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원점수를 높이는 작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점수 자체를 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을지를 계속 집중해. 옆에 애랑 비교해서 내가 등급이 뭐 2등급 문 닫고 들어갔네, 뭐 3등급 문 열고 들어갔네 그 소리 할 필요가 없고 원점수를 본다는 얘기니까 학교에서. 심지어 이제 저희가 지금 위주학원 고등부 밴드가 있는데요. 고등부 밴드에 가입이 되어 계시다면 좋겠지만 아무튼 신청하시면 다 지원생 기준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되게 유의미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지난달이었던 걸로 아는데 교육청 직원들과 각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되게 중요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세미나였어요. 릴레이 세미나.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린 종합으로 학생들을 뽑게 될 때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가 가장 키워드예요. 성적을 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종합은 그렇습니다. 종합은 3등급도 우수한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갖춰주는 생기부라든가 활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뭐다? 이게 아니라 등급을 따세요. 등급. 문 닫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 등급을 따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동명은 이 두 개만 있잖아요. 애가 좌표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찍는 거고 멘탈 안 나가요. 나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고 누가 동명 쉽다 그랬어. 동명이 쉽다는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다른 학교랑 비교할 수조차 없으니까. 동명 안에서만 있을 거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쉽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찌됐건 요 카드가 아무리 힘들어도 얘는 사부작 올라갈 목표치를 정해주고 엄마가 최저랑 이런 것들을 받쳐줘가지고 두 과목의 합이 4나 5가 나온다 그러면 인서울 가는 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완전 좋죠. 우리들의 딸아, 울지 마라. 우리에겐 최저가 있고 너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막 안드로메다를 올릴 필요도 없다. 우리 이렇게 하고 한 가지 허들을 탁 넘으면 두 번째 허들을 넘으면 되고 최저를 2합 5로 맞출지 2합 6을 맞출지 2합 4를 맞출지 허들을 넘으면 아주 꿈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동명은. 다른 학교 이렇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학종 쓸 거니까 교과 세트. 네 번째가 우리 자동봉지에 해당되는 학교의 활동 창체. 그래서 우선순위 일단 두 가지. 교과 세트과 창체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저 내신 등급 누가 땁니까? 학생 네가 딴다.
학원의 도움을 이용해서 네가 딴다. 최저는 누가 딴다? 이것도 제가 따요. 제가 잘해야지. 아니에요. 엄마가 알고 계시는 입시의 지식 그 수준을 애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엄마가 관심이 없고 복잡하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애는 외로워질 거예요. 고민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전략이 안 짜져요. 그래서 최저는 어머님께서 같이 짜주시는 건데 이거는 저희랑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학교와 학생이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거는 학교의 분위기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점수대로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창체 같은 경우는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꼼꼼하면은 교과세 특도 조금 더 시너지 나는 교과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즌이 되면은 또다시 교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여자고등학교 학년별 대입 준비 사항을 보도록 할 건데요. 대학 입시 어디 쓸 건지,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 계열을 쓸 건지 언제 결정하죠? 언제 결정합니까? 고3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2인가요? 아니에요. 고1 겨울방학 때는 다 나와요. 그거 크게 안 뒤집어져요. 크게 안 뒤집어져요. 내신이 4가 나왔던 애가 갑자기 2 되는 일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서로 골치만 아파요. 답답하기만 하고 맨날 나가요. 사부작사부작 가는 거예요. 사부작사부작 가더라도. 고1 겨울방학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중간기말 4번의 시험 성적표가 일단 정해졌어요. 두 번째는 11월 모평 성적표가 그때 나왔어요. 그쵸? 2개를 가지고 우리는 지원 가능한 대학,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촥 나와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는 대학이 있고 조금 더 올려가고 목표하자, 여기.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지금 뭐 단국대학교라든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여가지고 좀 안으로 들어오자. 목표를 정하죠. 최저를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내신의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2학년 화이팅! 이래가지고 내신 최저의 목표를 정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학년 목표 설정해서 2학년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맞추면 뭐다? 박수치고 삼겹살 구워야지. 근데 왜 올랐는데도 울고 내려오는 더 울고 가는 방향도 모르고 이러면 좀 답답하잖아. 그렇죠? 자, 2학년이 되면 이제 수시 지원에 6개 대학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대학이 뭘 요구하는지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열심히 할 거야? 그럼 고3 때 뭘 요구하는지 이제 보자.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동명여고 내신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잘 봐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 동명여고 내신을 이주학원에서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아마 오셨을 텐데 본인들이 주인공이신데 동명여고 내신 시험지를 보지도 않아. 기출문제를. 죽어도 안 봐.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작년 기출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출력도 안 하고 몰라. 기말 때도 그러지 않을 거고 2학기 때도 안 그럴 거고 2학년 올라가도 또 다른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몰라. 그냥 학원만 다녀. 학원만 다니고 학원 숙제하고 학원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고 와 진짜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고3 때 이제 원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 안정, 목표 대학 이렇게 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학교 정한다고 했잖아요. 지원 가는 대학, 목표 가는 대학 정해갖고 2학년 시나리오를 짜고 2학년 목표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때 구두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서류가 있어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이 친구는 동명여고에서 내신이 2.24에서 2.5 정도가 나오는 학생입니다. 같은 아이지만 내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11월 모고 성적표를 탁 냈는데 국어가 2를 찍었어요. 되게 잘한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수학이 3이 나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가 멋지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2, 3, 1이니까 어때요? 앵간한데 지금 최저 맞추고 있어요. 엄마가 작업 들어간 거지 지금. 여름도 그렇고 약간 아이하고 이렇게 힘하게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봤을 땐 숭실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2합4라고 하는 최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는 일단 이 정도 내신에다가 최저가 맞춰졌으니까 숭실대 완전 싹 가는 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좌표를 얘가 찍은 거죠.
아, 나는 열심히 하고 한다고 했고 모의고사 열심히 했는데 아,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요만큼이구나. 인정. 이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홍대도 얘 지금 3합 8도 맞춰버려요. 그치? 3합 8 쉽지 않습니다. 3합하고 2합하고 게임이 달라요. 3합은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탐구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응시를 하되 그 중에서 3개 과목의 합을 8을 맞춰가 되게 널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3합이 의미하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탐구는 하나만 틀려도 3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탐구를 믿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3합이라는 조건을 홍대에서 되게 변태같이 내건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빡센 거잖아. 홍대가 너무 빡세게 올라간 거예요. 저 최저가. 저걸 맞춰버렸네 우리 딸내미가. 아 미쳤다 진짜. 두 가지가 합격각이에요. 합격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쵸? 엄마 나 홍대 갈래. 왜냐면 가깝거든. 이제 이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종합으로도 쓸 거니까 종합으로는 서류랑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조건을 맞춰서 건국대학교나 시립대 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시립대 가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딸내미가 시립대 간다 그러면 등록금이 거의 반값이야. 너무나 아름답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이거 분석을 해갖고 내신이랑 이렇게 보지만 영어를 등급을 봤더니 너무 안타까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우리 1등급으로 가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수능 영어도 지금 1위 나왔는데 유지해. 방심하지 말고 유지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유지만 하면 돼. 막 오르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얘 어때요? 내신이 아까 2.24였는데 1.97이 돼요. 1점대로 올라왔죠. 아까는 2였는데 1이 돼버렸죠. 오, 등급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등급이. 그럼 이 친구는 이제 합격 가능한 대학의 얼굴이 바뀝니다. 시립대 완전 쌉 가능. 하지만 최저는 맞춰라. 37. 3합7 여러분 대치동 애들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인 거예요. 3합7 아무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맞췄다 그러면 걔는 정말 찐이에요. 괜히 막 설레발치고 저 학원 이 학원 일타 가서 수업 듣고 오지게 그냥 나대고 막 했는데 저거 못 맞춘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찐 공부지. 동명에서 이걸 맞췄다는 거는 진짜 대박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중앙대학교 37이죠. 빡셉니다. 의미 있는 37을 맞춰서 1, 2위를 합격할 수 있는데 그 공헌은 누구예요? 엄마네. 엄마가 맞춰준 거야.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도 뽀뽀해줘야 돼 진짜. 자, 그리고 종합으로 중대, 서강대까지도 가능한 등급이 이러니까. 이 와중에 또 서류까지 좀 맞췄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이렇게 좌표를 찍는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근사한데요. 저런 그림만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창생활 조금 빡세고 살찌고 탈모 와도 해볼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쵸? 자, 저걸 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동명여고에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야 되는 다리가 3개짜리 의자가 있어요. 다리 3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의자는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내신이겠죠. 내신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신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겁니까? 첫 번째는요. 기출문제를 제발 출력해 주세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모든 과목 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뭐 모르겠어요. 취향이 또 다르겠지만 좀 크게 출력하셔서 단면으로 출력하셔서 글로리 보셨어요? 들어맞춘 것 같아요. 1탄 막 거기 송혜교가 막 이러잖아. 막 복수아래를 사진 싹 붙여놓고 김밥 먹으면서 연진아 나 지금 굉장히 설레.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 그래서 그 복수할 시나리오를 계속 짜는 거야. 농담도 안 해. 흐트러질까봐. 나 이 복수에 불타는 감정이 사그라들까봐 김밥만 먹어. 막 보는 거지. 얘랑 묶어갖고 한 번 때리고 어떻게 하고 이 남편 놈의 새끼 이거 바둑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딸내마 너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볼 건데 중간고사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알아야 잘 볼 거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인간이 목표가 아니고요. 동명여고 1학년 중간고사를 잘 보는 시험을 잘 보는 애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몇 문제가 나오고 난도는 어떻고 뭐 이런 걸 알아야죠. 뭐 예를 들어 문법은 도대체 몇 문제 정도가 나오고 서술형은 나오냐 안 나오냐 영작은 나오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학원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거야? 학원이 실수하면 어떡할 건데?
학원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수학도요. 국어도요. 통사도요. 통과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의지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본인이 상투를 잡고 그것을 찢어밟이듯이 계속 실험을 하셔야만 할 거예요. 붙여놓으세요. 1학기 내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시험지 다시 출력해서 붙여놓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붙여놔야 자다가도 보고 화장실 갔다 왔다가도 보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생기부입니다. 생기부를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출신 학생들은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관리를 하냐면요. 지금이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중요한 생기부 마감 기간이거든요. 지금 마감 기간이고 어떤 학교 오늘까지였어요. 1학년 마감이 오늘까지였어요. 그래서 행박이라든가 뭐 채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오늘까지 마감해서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생기부는 글로 쓰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라든가 주제탐구 보고서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도합적으로 해서 1학년 전체적인 내용을 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건지 경쟁력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문의를 하셔서 일종의 첨삭도 받고 방향을 잘 갔는지 내가 이번에 주제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이걸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여부를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스토킹하듯이 물어볼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슬랙을 통해서 이주학원에 이걸 담당하시는 대표님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원하실 때 계속 소통을 해서 이거를 첨삭받고 대체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명이 진짜 안 해요. 미치겠어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순진하고 순하고 착하고 너무 안 나대. 이거 딱 떴다 그러잖아? 예일 애들은 난리나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그냥. 1등부터 10등까지 순서대로 보면은 다 예일 애들이 점수가 높아져 오는 게 아니에요. 걔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저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막 퇴원했는데 또 해달래. 그것도 뭐야? 퇴원하는데 막 자꾸 첨삭해달래 진짜로. 근데 동명은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안 냈어? 아, 그냥 그거 지난번에 그냥 내는데 뭐 이래. 그리고 너무 그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약간 슬랙으로 계속 집요하게 이런 어떤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게 왜 필요하냐면 생기부가 이미 나오고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이 생기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건 진단이고요. 결론이고 생기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죠. 결론 나와서 진단받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간에 진행할 수 있는 건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고 놀라운 건 무료랍니다. 왜 하네 도대체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강을 하면 저희가 학생 교육을 한번 싹 할 거예요. 슬랙으로 초대를 해서 아이들이 링크를 받으면 슬랙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단은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선생님 저 동명여고 1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터 선생님이랑 딱 연을 맺어. 그래서 이번에 수행평가 수학 과목에서 이런 주제로 뭐가 나왔는데 제가 써봤는데 한번 부탁드려요. 봐주세요. 이러면 돼. 그게 수학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일정이. 학교도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뭐 사고로는 여기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어저께는 진짜로 예일여고 애들은 학교에서도 슬랙으로 말 거더라 계속. 그래서 학교에서 슬랙이 열리질 않는데 그래갖고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슬랙이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거 이렇게 뭐 데이터 써갖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막 이래가지고 어제 또 결국 마지막 첨삭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다리 중에 뭐 하나 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다리를 하나씩 짚어보면은 일단 우리 동명에서 의미 있게 정말 대학을 간다면 2.5까지는 가야 돼요. 내신은 2.5까지는 가야 돼요. 뭐 3.2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2.5까지 가줘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들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능 최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과를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이과. 동명에서 이과. 예. 나머지는 다 문과세요? 예, 문과도 있으시고 아직 안 정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 수능 최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의 조건이 있는데 제일 빡센 게 4, 5죠.
4개의 과목, 3화급도 아니고 4개 과목에 5를 맞춰오라는 대학이 존재합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전 국민이 다 환호하고 있는 메디컬이죠. 메디컬은 4, 5를 요청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1, 2 이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 광탈. 2가 2개 뜨는 순간 광탈이야. 국영수 3개 중에 뭐 하나도 포기하지 마. 우린 메디컬이잖아. 이게 4가 뭐예요? 3학 4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죠? 3개의 과목에 4를 가져와라. 1, 2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네요. 그쵸? 그쵸? 어디죠? 지방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대 의대, 관동대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건데 저희 학생들 중에 이번에 여기 실적이 나왔어요. 충암고 출신의 학생이 이제 어디지? 관동대인가? 관동대 의대에 붙었고 또 대성고 학생도 이걸 맞춰가지고 전북대 의대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너무 어렵죠. 더군다나 현역이 저렇게 4학을 맞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의평구에서 뭐 대수동까지 다니면서 저렇게 맞춘 건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이. 영어 여기 끝까지 고3 때까지 다 다녔던 애들이고 귀여워 죽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네들한테 이 중에 이제 충암 출신 학생은 제가 직접 마지막까지 좀 가르쳐가지고 야 영어 몇 떴어? 그래서 아 완전 1이죠. 진짜? 근데 쌤, 저 쓸데없이 100점 맞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가 4합, 5나 3합 4를 맞춘다는 건 영어에서 설마 2였겠어요? 쓸데없이?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절 과목이 따로 있지 왜 영어에서 절어요? 수학에서 2가 나오든가 과학에서 2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국어도 뭐 만만치 않고 영어는 무조건 1을 당연히 맞아야 됐던 거예요. 저 친구들한테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1이 불안하니까 만점 수준까지 계속 했던 것이고 성실하고 우직하게 누가 봤으면 뭐 강남과 애들이 보면은 야 고3인데 영어학원 다니냐? 수능 맞춘다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건 지들 얘기고 왜냐면 걔네는 이미 그게 다 기본으로 돼 있어서 고3 때 웬만하면 수능 영어학원은 안 다니죠. 강좌도 안 열려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그렇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건 아직 극상위권이고 만약에 3합 5를 맞춰와라, 3합 7을 맞춰와라 이런 학교들이 아까 보이셨잖아요. 시립대나 홍대가 3합 7 맞춰오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당연히 영어를 1을 때려야죠.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국어에서 2나 3이 충분히 뜰 수 있으니까. 왜? 모의고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수능의 본질적인 그날에는 재수생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반수생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걔네들은 나보다 성적이 높을 확률이 좀 있죠. 반수하고 메디컬 가겠다고 또 재수하고 또 재수하는 오빠들이 막 있으니까 미밍미노도 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해자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이 학은 어때요? 이 학은 국영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영수 중에 2개를 일단은 딱 킵해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탐구. 국영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탐구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준비는 국영수 중에 2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는 1 이상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희 둘째 딸이 고3 올라가는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잠깐 수업에서 서희야 너 무조건 영어는 1이 나와야 돼. 너 지금 다른 거 밀 과목이 없잖아. 최저 맞춰야 되는데 영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너는. 지금 정신 차려. 영어밖에 뭐 어떡할 거야 다른 과목은. 삑사리 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4, 5, 6 이렇게 맞추는 거. 요거는 지금 뭘로 맞출까?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은. 9월 뭐 11월 모평 보고 근데 멘탈과 체력을 지켜라. 갑자기 설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 갑자기 멘탈 나가가지고 못 가겠다고 누워버리고 그렇게 멋없는 여자로 살지 말라. 토 나오면 가서 토하고 시험 봐. 똥 나와도 똥 싸고 다시 와서 봐야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수능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누가 띡띡거리는 소리 때문에 완전 멘탈 털릴 수도 있고 평상시 극혐했던 미스터 트로트 노래가 갑자기 여기에 막 맴맴맴맴 돌아가지고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나가시는 감독관 선생님의 이 긁히는 소리 때문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글이 안 읽혀버리는 경우들이 현역들한테 얼마나 많아요.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생기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생기부가요. 요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고등부 이주어학원 카페에 들어오셔서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있는 글들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이들 잘 안 하세요. 외부인들이 훨씬 많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거점학교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점고등학교? 거점학교?
우리 가까운 곳에는 예일여고가 수학 거점 고등학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학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 애들도 여기 와서 수업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8월에 이 수업이 열리거든요. 미리 신청을 받겠죠? 특히 이제 이과에서. 동명여고는 사실상 그 문과 색깔이 훨씬 좀 강한 학교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가? 나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히 거점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빡센데? 우리 학교도 아닌데 거길 그렇게 굳이 가서? 이거 생각 자체가 촌스럽다고요. 안 가는 애가 없어요. 인창고등학교 애들이 8월 달에 토요일에 와가지고 목요일날 와가지고 당연히 예일여고에서 수업 듣고 충암고 애들도 와가지고 지금 수업 듣고 있고 예일여고 애들도 인창고 가서 수업 듣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게 뭐예요? 이러고 앉았어. 어이없게. 왜 그러는 거지 지금? 미치겠어 진짜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동명여고에서 거점고등학교 수업 신청 받아 이러지 않아요. 근데 거점고등학교 수업 신청 받습니다. 이래요. 근데 자기가 관심이 없거나 저게 뭔지를 모르면 신청 안 하겠지. 안 필요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필요한 애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되게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동명여고 분위기 좀 볼까요? 동명여고라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딱 치시면 요게 작년 기준의 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게 됩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일단은 편차는 엔간해요. 편차는 중상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못하는 애, 잘하는 애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는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 좀 몰려 있기는 하다. 근데 참고로 편차가 다 두 자리긴 하죠. 편차가 한 자리 9, 8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대성 9, 8 이런 거 두 개 떠요. 예일도 떠요. 특목고는 말뭐 완전 다 한 자리야. 그런 데는. 우리 학교는 좀 이렇게 약간 넓게 퍼져 있구나. 성적 대변이. 자, 국어 과목을 봤더니 나 지금 눈을 의심했잖아. 0.4 실화냐 지금? 국어 뭐야? 잘하는 애 이렇게 없다고? 그리고 저 알파벳 이쪽에 이렇게까지 몰릴 일이야? 국어가 어렵다 소리예요. 국어가 어렵다 소리야. 평균 보세요. 57점 말이 됩니까? 국어가 되게 어렵나 보다. 그치? 여학교고 문과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텐데 국어가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 그쵸? 자, 수학 과목 보겠습니다. 평균 67.4점이고 중간에 애들이 몰빵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수학 쪽이. 자, 그리고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3차 17.8이고요. 와, 영어가 37.5가 알파벳 위쪽 마지막 부분에 완전 몰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지 출력해서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이제 분석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안 쉬워요. 누가 쉽다 그래요? 안 쉬워요. 영작도 되게 까탈스럽게 내고 그리고 요약문 안성하는 문제들이 항상 나오는데 그 조건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대비해서 안 풀려요.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게. 평상시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러네요. 그리고 한국사 뭐야? 뭐야 이게? 공부 안 한 거잖아 그냥. 한국사인데. 그리고 통사 B 통과 역시 약간 어때요? 확실한 내신 등급을 받아야 되고 약간 분위기상 지금 약간 문과 분위기 맞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국영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딱 맞짱 떠가지고 포기만 안 하고 가면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멘탈을 잡아야 돼. 왜냐면 나 쟤만 쫓아가면은 이겨야 돼라는 그 쟤만의 애들이 많지 않을 거야. 근데 성실하고 착하고 온순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목표로 딱 잡았고 나 쟤만 잡고 가겠다. 나 쟤하고 묻어가다 내가 앞지를 거야. 이렇게 약간 경쟁심 있는 아이들이 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단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앞에서도 다른 학교도 했고 월요일도 지금 간담회 2번 했는데요. 되게 특이한 분포 비율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회다! 대박! 완전. 걱정만 내가 찢어줄게 엄마. 잘근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멘탈만 안 나가면.
자,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장은 내신이었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3월 달에 한번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첫째 자녀 있으시면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고 직관적으로 딱 눈이 가시는 건 아마 등급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그래, 최저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등급 저렇게 나왔는데, 등급을 근데 어떻게 맞추실 거냐고요? 어떻게? 학원을 막 세팅하면 갑자기 자동적으로 다 맞춰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야, 네 친구들은 다 강남에 그렇게 일찌감치 대치동 가갖고 어쩜 그렇게 대학을 다 떨어졌다니까. 아, 몰라. 뭐 이렇게 다 떨어졌대. 야, 솔직히 말해볼까? 솔직히 공부 엄마 아빠 유전자잖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아빠 유전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의 자녀가 당연히 잘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거는 태도인데 뭔가 태스크가 딱 떨어졌을 때 쓱 보고 넘기는 스타일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지표야? 분명히 이 성적표라는 거 이 하나 안에도 누군가가 엄청나게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국구에 다 똑같은 성적표가 나가는데 대충 발로 썼겠습니까? 저 폰트를 어떻게 할 거고 무슨 항목이 들어갈 거며 이것은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로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건 불필요하니까 안 넣어도 되고 이걸 다 설계를 했을 텐데 그런 태도가 사실은 뭔가를 공부한다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훈련과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이가 그걸 당연히 닮았을 거예요. 매사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성적표는 학생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 돕아서 공부를 해야 돼. 에이씨 찢어! 이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등급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의미한 걸 다 봐야겠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먼저 이 친구는요. 이거 작년 11월 목표형이에요. 충암고등학교 학생이 실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성적표 보니까 국어가 4등급이 나왔어요. 영어는 2등, 수학이 2등급이고요. 영어가 4등급이 나와버렸어요. 미친놈이죠. 한국사가 2등급이고 통사통과 또 왜 이렇게 잘해? 통사통과 1 떴어. 뭐야 얘. 약간 이 새끼 봐라. 이런 느낌인데 얘가 이렇게 떴으니까 몰라.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 지표를 얘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석차가 떠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동명에서 저등급이 받은 전교 석차가 뜰 겁니다. 저희 그 조카가 하나 있는데 걔가 동명을 처음에 1학년에 갔었거든요. 그 남편 쪽 누나의 딸인데 동명여고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얘가 모의고사가 1, 2인가 이렇게 떴대요 처음에. 근데 전교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간 충격을 먹은 거지. 나는 2가 2개나 떴는데 어떻게 내가 전교 2등일 수가 있어? 그래서 충격 먹고 얘가 되게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어 했었어요. 성적이 높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성적표를 통해서. 얘는 지금 국어가 4등급으로 똥볼을 샀는데 얼척 없는 거는 학교 석차가 344명 중에 98등이라는 꽤 좋은 성적을 맡고 있으니까 이 학교는 뭐다? 국어 고자들이다 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런데 수학은 2등급을 받았는데 전교 석차가 생각보다 좀 낮아요. 더 높아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다? 수학을 꽤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학교구나. 남학교인가 보다. 국어는 더럽게 못하는데 수학은 좀 잘하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밑에 막 정오표 OX 막 난리가 났는데 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 있고요. 지가 쓴 답안이 있어요. 이게 일치하면 맞는 거죠. 채점 결과 동그라미고 일치하지 않으면 X.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모든 문항 바로 밑에 정답률이라면서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A, B, C, D, E가 뭐야? 여기 당연히 나와 있죠. 정답률이 80%가 넘어가는 문제는 A래요. 정답률이 60%가 넘어가면 B래요. 뭔 소리죠? A, B 쉬운 문제라 소리죠. 근데 우리 아들이 이 성적표를 받아와서 아유 이 새끼 진짜 이렇게 하라 했더니 아유 진짜 다음부터 열심히 해! 고기 구워주고 끝이 아니라 엄마가 길이 봤더니 우리 아들이 A, B는 안 틀려. A, B는 안 틀려. C도 안 틀려. 가만히 보니까 D하고 E에만 엄청 틀려요. 애가. 그럼 뭐죠? 기본기가 없는 애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을 가도 4라고 해서 다 똑같은 4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급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게
영어도 45문항이 출제가 되면 45개의 문제가 난이도가 당연히 똑같지가 않고 상등급이 먼저 맞춰줘야 되는 이 문제 유형들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걔가 왜 쓸데없이 킬러를 풀고 자빠졌어요. 어이없게. 어차피 틀릴 건데. 아니 국어 4등급이 왜 비문학 킬러를 왜 풀어요? 3개를 붙잡고 어이없게. 안 그래요? 어차피 1등급 못 맞을 텐데? 목표라는 게 순차적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얘한테 이 성적표를 딱 받게 되면 엄마가 딱 픽하고 있다가 형광펜 딱딱딱 치고 체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몇십만 원씩 매달 주는데 이거 봐라 이게 어떤 의미인 거 같냐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얘는 지금 A, B는 다 맞고 있고 D, E에서 틀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답답하다 애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이해가시죠? 이거죠. 이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시험 성적표는 한 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여러 번 봐야지 어떤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니까 11월 모평이라는 사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친구를 우리가 한번 검색을 이렇게 글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이고 이 언니 서울시내 일반고 다니는구만 지금. 그런데 수학은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500등 되는 학교네. 수학으로만 한번 서열을 세워보면. 그리고 국어는 한 800등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구먼. 아까 그 앞에 모의고사 성적표 그 학생이. 그리고 얘 딱 봐도 첫째야. 왜죠? 밸런스가 안 맞아 얘가. 그렇죠? 국어는 4 뜨고 막 수학은 2 뜨고 영어는 또 왜 4야 얼추없게. 너무 애가 무개념 지금 노베야 노베 그쪽으로는 입시 쪽으로는 그렇죠? 근데 보통 첫째가 있으면 첫째가 꼭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애가 배울 걸 배우고 안 배울 걸 안 배우는 그 기준 같은 게 생기고 엄마도 첫째 때 내가 해보니까 아우 그때 이거는 좀 약간 치명적이었어. 요 시기에 국어학원 하나 넣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이거 매산비 이거 하나 찔러줬어야 되는 건데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얘 중학교 때 공부 좀 한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아까 A, B, C 다 맞은 거 보세요. 그쵸? 학업의 역량에 기본기는 있는데 유형 학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잘 보는 애가 아닌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봐야 되는지 기술이 1도 없어요 지금. 그냥 체력만 약간 좋다? 이런 느낌? 자 수학 과목을 좋아하고 나름 열심히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렇게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통사 통과 1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내신 성적은 기대만큼 안 오르는 거죠. 왜냐? 무슨 유형이 나오는 줄 몰라. 뭐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내가 모르죠. 부모님은 우리 딸내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맨날 공부한다고 스카도 가고 학원도 맨날 다니는 것 같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성실하게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막 이제 이러면서 뒤에서 쏙닥쏙닥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빵꾸였어요? 요게 빵꾸났죠.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도 얘 첫째니까 지금 세팅이 약간 시기적절하게 못 들어간 거잖아요. 최저를 못 맞추고. 그리고 말이 애가 없어지고 틱틱거리고 이제 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막 눈물만 나. 툭 건드리면 막 눈물이 좔좔 나고. 자 그런데요. 이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비로소 좀 눈이 떴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단박은 아니겠지만 성적표를 가지고 영어학원도 가보시고 수학학원도 가보시고 과외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답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 답 갖고 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개체로. 이럴 때 우리 엄마가 아들아 딸아 수학 2 계속 유지만 해. 근데 영어는 얘야 절대평가인데 왜 4가 뜨고 지랄이야. 영어는 너 지금 듣기에서 이렇게 2개 틀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너 있잖아. 빈순삽 이거 건들지 마. 앞에 주제랑 요지랑 이거 다 맞고 실용문 틀리지 말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안 되니까 뒤에 43, 4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시간 안에 푸는 걸 모의고사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세팅을 하는 걸 해서 다음번 모고에서 이 찍는 거 1도 아니야. 엄마가 얘기했다. 빈칸 안 틀려도 돼 너. 앞에 안 틀려야 되는 것만 사수하자? 이러면 이 가는 거예요. 한 4개만 더 맞으면 갈 수 있겠죠 얘가. 그래서 영어 이딱 만들어주고 아까 탐구 애가 좀 하더만요. 그쵸? 그러면 이거 뭐 된 겁니까? 네. 3합 7 됐네요. 대학이 어디였죠 아까? 3합 7이? 홍대. 그쵸? 시립대. 난리 났는데? 와 완전 개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하자, 화이팅, 엄마 믿어, 이걸로 안 먹혀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정말로 동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좀 개념 있게 하고 막 절지 말고. 제가 반말을 하는 대상은 어머님들은 아니세요. 제가 반말하는 대상은 애들 보고 하는 거고. 자, 동명여고의 장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배들이 성공 시나리오를 만든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동아리가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동명이. 근데 교지신문반, 모의유엔반, 문예반 같은 반들이 좀 유명 추천 동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동아리를 통해서 진로나 이런 내용들과 잘 어우러져서 성공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입시에 강한 내신 성적, 이게 제일 장점이죠. 저는 저희 딸이 아마 동명을 갈 수 있었으면 무조건 동명을 썼을 것 같아요. 지역구상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썼지만 아마 저희 지역에 이런 동명 같은 고등학교가 여고가 있었으면 저는 의심도 안 해요. 망설이지 않고 저 무조건 썼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내신을 잘 딸 수 있게끔 세팅을 잘하고 계속 독려를 했겠죠. 노력한 학생에게 반드시 보답하는 내신 성적 너무 중요합니다. 노력한 학생한테 보답을 안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잠복기가 너무 길어서 애가 다 탈탈 털리고 지쳐버리고 다시 멘탈이 갈 때까지도 점수가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학교는 아까 성취도 분포 비율 보셨잖아요. 조금 하면은 뭐야,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애들이 알아서 약간 망가져주는 분위기 갈수록 그거거든요. 꾸준하게 갈 때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는 어떤 이런 상들이 생기고, 그걸 누군가는 운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건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최저 등급 맞춰주시면은 대입에 있어서 자신감은 완전 업되는 순간입니다. 자, 검증된 입시 결과가 있어요. 진로 도전 프로젝트에 학년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입시에 강한 주제 발표, 역시 진로 도전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명여고만의 프로젝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 돼요. 생활기록부 작성은 학생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꼰대 같은 선생님들이 야, 내가 쓰는 거지 네가 쓰는 거야? 내가 쓸 거야. 선생님 저 이거 좀 반영해 주세요. 됐어!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학교가. 결국 최종 리뷰는 누가 한다? 학생이. 그럼 뭐다? 학생이 생기부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서 저 생기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출제자 의도가 뭐야? 뭘 쓰라고 하는 거야? 설마 내가 얘기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그 사람들이 쓰라고 했겠어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채특도 의도가 있을 거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고 다 뭐 참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내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저 대상을 공부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지. 그럼 너한테 주도권이 있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배 중에 지금 한양대 합격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한양대는 내신을 안 봐요. 서류만 봐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특목고 애들만 뽑겠다는 게 완전히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학교거든요. 서류를 보겠다는 거니까. 근데 동명이 붙었잖아요. 우리 서가군에서 그 한양대 붙은 학교 별로 없어요. 학종으로. 근데 한양대를 우리 동명여고 학생들이 지금 붙고 있는 상태. 이것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다 있고요. 너무 좋은 건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올라가는 곡선이 굉장히 비교적 쉬운 학교라는 거죠. 시험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이제 좀 망가져 주니까. 자, 이과가 3이고 문과가 7입니다. 비중은. 이걸 보시고 또 이과 어머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뭐예요?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데 거점 학교 프로그램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시나리오 잘 짜시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교과와 종합의 비중은 어떤 학교는 종합이 더 크거든요. 우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이죠. 3-3. 교과를 일단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시고 종합을 써서 위로 던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우리 동명여고에서 가장 필요한 건 누구냐면요. 친구.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영혼의 단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는 거예요. 쟤는 내가 봐도 참 멋지다. 애가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공부도 되게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고 너무 근사하다.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 친해져야지. 친해져야지.
그리고 쪽팔리니까 나도 걔한테 도움 주는 인간이 돼야지. 안 그래? 뭐 괜히 막 약간 쪽팔리고 약간 찐따같이 뭐 내가 걔한테 가고 뭐 맨날 뭐 먹고 살리고 있어? 나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런데 나한테 자극도 주고 이런 친구들을 두세 명을 만나야 돼. 그냥 이거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중간에 얘기할 때도 제가 되게 많아요, 애들한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과목은 내신이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야, 니네 반에서 이 과목 공부 점수 잘 나오는 애 누구야? 아, 누구누구는 되게 잘 나오는 걔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별로 안 친해요. 장난 아니야, 지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가 진짜 싹바가지 없으면 안 가르쳐 주겠지만, 동명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동명은 애들이 분위기 자체가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무슨 약간 주사 같은 거 맞나? 다 애들이 너무 막, 여기 뭐야, 천국이야? 당신 꿈이 천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알려달라 그러면은 두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퍼주듯이 알려주고 너무 착하고 좋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제를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쪽팔리지 않게 나도 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조성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숨 쉬고도 솔직히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재작년에 한번 대박이 났어요. 서영구를 다 싹 쓸었어요. 숨 쉴 애들이. 학교가 갑자기 뭐가 뒤집어져서 프로그램이 좋아졌냐면 아니고요. 바로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 전전년도에는 충암이 한번 그랬어요. 지들끼리 챙겨요. 성적은 경쟁이지만 생기부는 경쟁이 아니에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같이 얻어갈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적도 어찌됐건 간에 같이 연합 분위기가 돼서 최선을 맞추는 이 분위기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딸은 첫째는 명지를 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1학년 가서는 공부를 좀 안 하고 하길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랑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또 그대로 더 한다? 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 그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서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시키면 또 해요.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제일 공부 잘해서 결론은 경희대 한의대 간 애가 있거든? 뭐 그런 애들하고만 친한 거야. 근데 걔네가 또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같이 학원을 갔대요. 그래서 이강학원에 국어를 들으러 갔는데 10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쳤어요. 그래서 엘베를 타고 집에 내려가려고 하면서 나 집 가서 뭐 하나 먹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명의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나 지금 스카 가면서 지금 이거랑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지? 지금 스카를 또 가? 학원 끝나고 10시인데 스카를 또 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는 그치 나는 뭐 스카 가서 1시쯤에는 와야 될 것 같고 내일 뭐 수행평가 이게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막 이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대요. 뭐야 얘네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도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고 자기도 조용히 스카를 간 거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내신에 나는 못 봤는데 내 친구가 잘 본 애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안 친해 근데 걔랑 아직은. 물어봐야지. 내가 가르쳐줄 과목 있으면 나도 좀 얘기해주고 그치? 좋습니다. 두 번째, 교과세부 능력 특기상 아까 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 잘 참여하시면 되고요. 최저 맞추시면 됩니다. 동명 약간 적극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함께하는 도전 프로젝트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은 생기부도 뭐 혼자 해야 되는 줄 알더라. 그리고 남자애들은 친구 데리고 와서 이거 프로그램 이거 하나랑 너랑 누구랑 이렇게 해서 문이과 다 통합이니까 이거 만들어와 그럼 애들 하는데 여자애들은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만 알게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생기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생기부는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서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이 부분. 제일 핵심은 생기부는요. 교과서 공부하는 그 목차 있잖아요. 그 목차랑 연결을 해서 지금 현 사회 현상하고 연루를 시켜서 그 내용으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가슴 아프지만 뭐 지진 사태가 좀 있었죠. 또 전쟁도 지금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현안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과 통사 통과의 내용을 연결을 해가지고 목차랑 그 주제 탐구를 그렇게 잡는 게 좋죠. 그러니까 뉴스를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저 맞추는 일정은 내신만 달리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저희 이주학원의 23년도의 목표가 아니라 미션이고 디폴트 값인데 내신 기간에도 수능 콘텐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3대 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동명은 최저를 못 맞춰요. 좀 심각한데 작년에 좀 동명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2학년의 내신을 2학년에 1학기까지만 지필을 보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지필고사가 영어가 없어졌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를 안 보고 수행평가로 대체를 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필고사가 없고 수행평가로 대체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무슨 프랑스 국가처럼 막 돌아가는 거야? 동명이?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최저를 도대체 뭘로 맞추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학원을 당연히 애들이 그만두죠. 우리는 수능 컨텐츠로 수업을 열었지만 걔네들은 당장 수학이랑 국어랑 다른 과목들의 내신을 2학기 때 봐야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동명 2학년 2학기 때 영어 학원을 다닐 여력은 없죠. 그렇죠?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그러니까 학원에 원생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또 골 때리는 건 3학년 1학기 때 또 지필고 본단 말이에요. 3학년은 EBS 수특 교재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내신 이 교재로 삼게 되거든요. 특별한 학교 몇 개 빼고는. 근데 수특 교재가 많이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우리말 해석본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동명여고는 이 서부학군에 저희가 담당하는 8개 고등학교 고3 중에서 수특 범위의 시험 범위를 제일 많이 넣어요. 2배 이상으로. 수특에 있고 수특 독해 연습이 있는데 그 2권 교재를 다 찍어놓고 타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는 2배 이상으로 늘려버려요. 시험 문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정한 거고 제가 욕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겠지만은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 아니 다른 딱히 뾰족히 무슨 수가 있으면 모르겠어 솔직히. 영어 말고 문과 위주의 이 학교에서 최저를 도대체 뭘로 맞추려고 갑자기 한 학기를 갖다가 지피를 빼버리게 되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결국 3학년에 다시 복귀한 현재 겨울방학도 듣는 고3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동명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지금 와서 매주마다 모의고사 보고 수능 기출문제 고3 난이도의 이 모의고사 볼 거 아닙니까? 잘 볼 수가 없죠. 6개월 거의 쉬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누군가한테 기회죠. 오케이, 나 원래 알고 있었어. 2학기 지필 없는 거. 그렇지만 난 주일에 무조건 수능 수업을 위해서 영어를 듣겠어. 이거는 타협은 없어. 왜냐면 난 영어로 최저를 맞춰서 2학 4, 3학 7 이걸 맞출 거니까. 애들은 동명 애들은 분위기가 그게 아니어도 나랑 내 친구 2명은 무조건 그걸 할 거야. 이걸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진 얘기지만. 그래서 내신 방학 내신 이게 아니라 수능에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지금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PPT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